어머니, 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순심이 흑염소. 자, 2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영란법. 자,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했던 김영란법, 우리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인데요. 자, 지난 3일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 법 통과로 인해서 공직사회의 일대 변혁을 선도할 법안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지만은 처리 시한에 쫓겨서 일부 위헌 및 논란의 소지를 남긴 데다가 또 1년 6개월의 유예기간까지 둠으로써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누더기법으로 전략할 우려도 적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자, 김영란법에 대해서 우리 오늘 출연하신 패널들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소개하신다. 자, 오늘 우리 새로 또 우리 패널에 한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전 서구의회 의장을 지냈던 우리 이익우 의장님 오늘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그동안 보면은 계속 카톡이나 여러 군데에서 보는데 이렇게 패대기를 보면서 아, 진짜 멋있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좀 멋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듣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대전시나 전체 우리 방송국 어느 IP 방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솔직하게 사회 거를 파헤쳐서 이야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옳은 소리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참 좋구나, 잘된 프로구나 하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또 DT뉴스 패대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옳은 소리 많이 해서 찍힌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매주 방송 나오고 하면은 항의성. 그래서 뭐 패대기 잘해야 돼요. 패대기 칠 때도 부드럽게 잘 치야지. 아니면 확실히 쳐가 확실히 먹게 만들잖아. 뭐 분노를 폭발시키든가 뭐 무슨 안딸이 후리기를 대충 하다가는 욕만 먹어요. 네. 자, 이번 우리 본론을 들어볼까요? 이번 김영란법은 어찌됐든 간에 그 국민의 찬성 여론을 의식해서 문제점은 있지만은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라는 게 우리 국회에서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대한변협에서는 이틀 만에, 이 법이 통과된 이틀 만에 지금 헌재에 이 헌법소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야, 이런 걸 보고서 과연 우리가 국민들은 이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은 그 안에 위헌 소지가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선 뭐 우리 법률가인 이현 변호사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저 법이 이제 그 법사위 같은 데 통과되고 그 국회의원 중에서도 법조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특별히 그 통과시킬 때는 이의가 없었어. 그 통과되고 나더니 각자 야, 이거 문제가 된다. 아,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자기가 통과시켜놓고 자기가 문제가 된다고 문제가 그랬습니다. 된대. 그럼 네. 왜 통과시켰어? 투표 안 했어요. 그건 투표 안 했어. 아니, 위원장으로서 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서 적극적으로 저 법사위 통과를 본인이 문제가 있다면 제지를 했어야지. 어쨌든 나 통과시켜보고서 문제 많다 그러면 자가당착 아니냐. 그렇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우선 법이 애매모호해. 네. 법이라는 것은 정확해야지 이게 나중에 법 적용을 할 때 시비가 안 걸리는 거구나. 응? 그러면 내용 자체가 불확실하고 뭐 그 다음에 이 적용 대상을 임의로 그냥 뭐 상의하다 보니까 아, 여기도 하나 넣지 저기도 넣지. 응? 뭐 근데 변호사는 왜 안 넣었어? 그럼 사회단체 왜 빠지고 뭐 국회의원은 자기네들은 뭐 선출직이니까 왜 빠진 거야? 그러니까 엿장사 마음대로 적용 대상을 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왜 넣었어? 그럼 사립학교 선생님은 공립학교 선생님이 공무원이니까 사립학교 선생님을 넣었어. 그럼 유치원 선생님은 왜 안 넣어? 등등 해서 이게 어떤 기준, 법 적용을 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모호하고 구성 요건 자체도 뭐 정확하지 않고 처벌을 형벌을 주려면 정확한 구성 요건이라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뭐 때려서 어떻게 한 때는 어떻게 보낸다라든가.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법조 전문가라면은 누가 보더라도 우연적인 소지가 많고 법도 아니다. 뭐 이런 비판을 지금 당장 받고 있는 거라서 저 법을 당장 지금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뭐 그래서 그런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1년 6개월인가 이거 유예 기한을 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아마 누더기 되는 거지, 누더기. 많이 뜯어붙여가지고 어디까지 변질될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 취지는 좋으나 무리하다 이런 얘기죠. 무리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언론사의 대표자와 언론사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해놨죠.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되어 있지만은 근데 이것이 3만 원 이상이면은 다 법에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3만 원이라는 것은 얼만큼이냐 이거죠. 밥 한 그릇 먹는 게 3만 원이에요. 그것마저도 기자들과 밥 한 그릇 먹어야도 문제가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법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특히 공무원들이 뭐 100만 원 이상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지만은 그 범위를 필요 없는 범위까지 넣어갖고 이렇게 너무 크게 돼서 우연 소지까지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밥 먹다가 이제 물어봐야 되겠네. 넘어갔는데 28,000원이야 뭐 하나 추가하면은 1,000원 어치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이게 왜 그러면 그 형평에 맞지 않는다. 실제는 이게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공무원이면서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발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들도 들어가고 언론인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 저는 전 국민이 다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뭐 음식 장사도 안 되고 골프장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다 이런다는데 예전에 우리 어느 지금 은퇴하신 손학규 이 양반이 그렇게 되면 저녁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집에 가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회식이나 이런 것은 자기 돈 내고 먹고 가족끼리 먹지 않을까. 이게 트렌드가 이제 이 서구 쪽이나 이런 쪽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구내식당에서 먹든가 아니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저는 이런 생각 위헌이 된다 그러면 이 어느 정도 이 사회가 우리 사회는 부패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부패 구조 아직까지 부패 구조. 그러니까 다 힘든 겁니다. 이게 어느 쪽에 제한을 두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헌법을 고쳐서 법을 정당하게 만들었으면 우리 사회가 떳떳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김영란법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만들어진 후에 시끌시끌한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정치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법과 관련해서 이상민 우리 지역의 법사위원장이 이 법 때문에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명절 끝나고가 내가 한번 사무실을 갔더니 넉넉히 앉아있더라고. 그러면서 이 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과시키자니 너무 거칠 수밖에 없고 이상민 위원장은 이게 통과되면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통과를 안 시키니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그렇죠. 쥐고 있는 거죠. 딜레이 시키는 걸로.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너무 불신을 받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저 법을 가지고 저렇게 오래 시간을 끄는 걸 보니까 법을 좀 잘 심사숙고하느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지들도 공직자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런 꼼수 부리고 있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자기들을 규제하는 그런 법이니까 안 하려고 지금 저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한다라는 불신이 막 꽉 차가지고 계속 막 전화 오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실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쏙 빼긴 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의원들 간에
그런 논의들 그런 게 있고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이 법이 집행과는 돼야 될 우리 사회적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모든 업무가 청원 업무라든가 뭐 민원 업무가 마비되는 거 아니냐라는 선의의 우려를 또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막 국회의원 중에 저 사람 맨날 청탁이나 하고 금품 수수하는 의원이 와서 우리 국회의원들 불리하니까 빼자 이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또 국회의원들 중에 좀 양심적인 것 같은 선배들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가 되고 그러니까 이상민 위원장이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고 오죽하면 자기가 표결을 하러 가진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법은 사실은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불문법적 그런 사회적 관행을 갖고 통제 해 나가야 될 건데 이것을 성문화시키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부패의 찌꺼기가 끼어있지 않은 데가 없잖아 다. 그러니까 형평성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 뭐 내가 아는 국회의원 보좌관들 많은데 국회의원들 들어가야 되지만 국회의원 보좌관도 꼭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공직자로서. 거기도 공직자입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가 들어가 국회의원 보좌관과 사립학교 선생이나 비슷한 뭐 이 법에서 수위가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권력이 거기도 있죠. 그런 것은 또 빠진 것 같고 국회의원에 관한 규제도 보면 국민들로부터 오해받을 예외 조항이 많이 딱 좋게 뭐 알지도 아니 못하는 지금 소리를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국회의원들은 어마어마한 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이거 뭐 조건 그렇게 이런 외통수에 정치인들이 걸리면 통과 안 시켜도 비난받고 통과시켜도 비난받고 지금 저도 여기 오다가 저기 조폭 수준의 욕을 하더라고요. 이게 조폭은 똑같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 이렇게 짜고 친 거야 처음부터. 그거는 진짜 그거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무지하게 무책임한 거죠. 진짜 무책임한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 정치인들이나 권력기관에 있는 공무원들 또 이런 사람들한테 오직했으면 이렇게라도 해서 제재를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어느 정도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엉뚱한 사람들 다 넣어가지고 아예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최선이거든. 나도 그런 조언을 했는데 자기들을 먼저 강하게 규제하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그래놓고 해야죠.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 특히 끝발 있는 고급 공무원들 중심으로 규제하고 그리고 차차 넓혀 나가자. 원래 처음에 발의할 때 발의자의 의도가 그런 거였어. 위에서부터 시행을 해서 그 윗사람들부터 적용을 받게 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사회의 일반 그 의식 수준이 바뀌는 것을 유도하면서 그래서 넓혀가는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거꾸로 밑에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청탁과 금품 수수 방지법인데 사회 고급 고위층에 불법 청탁과 금품 수수 방지 이런 식으로 이걸 규정을 처음에 해주고 나갔어요. 이 법이 저 확정되니까 우리 저 김영남 위원장은 그 살고니 또 이렇게 저 비행기 타고 나가시더라고. 그래 아니 나는 이거 처음에 공무원들만 하는 걸로 알았더니 너무 한 것 같다. 그 양반이 얘기가 처음에 발의한 그거하고는 정부 안하고는 지금 완전 다 틀리게 나왔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나쁜 거예요. 왜냐면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그냥 물타기야. 그냥 이 법을 고위 공무원들을 규제하는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집행하는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고위공무원 비리수사처 같은 형태로 이걸 발전시키면 좋았을 텐데 요새 국회의원들이 왜 그러나 몰랐어. 이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죠. 그 5조 2항에 보면은요,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할 경우에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만들어놨어요. 아니 공무원들 그러니까 시민단체, 정당, 국회의원, 뭐 이런 저 선출직들, 단체장들 싹 빠져나간 겁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다 국민을 위해서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뭣도 해결하고 다 해야 돼. 국회의원만 그저
민원 해결하고 뭐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뭐 로맨스란 그런 얘기인데 지방의원도요 이게 재산 신고를 합니다. 공직자로서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들도 거기에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 법이 통과되면서 1년 6개월 후에는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많이 의뢰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요? 예, 많이 맞아요. 들어오죠. 변호사는 호황을 예, 호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법부장은 아닌 것 같고 아니요. 변호사는 호황을 누릴 것 같던데.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변호사도 여기 적용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 의사 변호사도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원래 그런 것들 때문에 사립학교 선생까지 넣으려면 거기도 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니 변호사 지금 굶어 죽으라는 얘기야. 아니 그게 그걸 넣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반어법으로 하잖아. 반어법. 반어법으로 그러니까 변호사는 넣으면 안 그런 된다. 민간 뭐 기자들 이런 사람들을 넣으려면 왜 근데 하필은 변호사를 예를 들냐고. 이게 부정청탁법에 어긋난다든지 부정청탁법에 걸리는 부분에 걸리면 살아남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경찰이나 검찰에 청탁을 법적으로 잘하는 게 로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로비라는 개념이 없어. 우리나라 사회는 로비스트 하면 다 나쁜 놈. 또 뭐 뒤에서 꾹짝거리는 브로커 하면 다 진짜 나쁜 놈 이렇게 되잖아. 이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브로커라는 걸 연결해 주는 사람이 합법적인 로비스트들을 키워놓고 간 그리고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익을 볼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뭐든지 아니 개인적으로 청탁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게 불법이고 이게 제재를 받는데 앞으로는 합법적인 통로로 가야 될 겁니까? 이 변호사가 무슨 일반 관공서 민원에 무슨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나? 그 꼴을 보겠냐. 그렇게 되면 변호사를 또 제재하자고 바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아니 건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작은 것마저도 다 걸리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걸리는 것이 경찰이나 검찰이 진짜 완벽한 중도를 가지고 좀 실력을 가지고 잡아내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되고 또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되질 않습니다. 아니 뭐 미운 사람만 골라서 할 수 있죠. 밥 먹는 거 조사하면 되지. 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경찰 검찰에서. 쟤 한번 죽여보자 하면 쫓아다니면 밥은 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 검찰권의 남용이 이제 우려스럽다. 그렇지. 이제 그래. 중립성을 얼마큼 지키냐도 한번 좀. 자 어쨌든 간에 이 성문법 국가의 대표 입법기관인 이 국회에서 만든 이 김영란 법이 한국 사회가 이 조선을 보내고 있다는 거 이건 진짜 우리 국회의원들 크게 이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후폭풍이 있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법이다. 이 김영란법이요. 식당에선 법에 저촉되지 않는 김영란 메뉴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걸리든지 안 걸리는지를 알려주는 김영란 앱이 필요하다. 앱. 이제 기자들에게도 공무원 연금을 줘야겠다. 3만 원 넘는 술자리에 갔지만은 몸이 아파서 물만 먹은 사람도 과태료 내야 되냐. 이런 게 지금 회자가 되고 조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것도 아니 원 취지를 잘 살려야지 자꾸 저희가 이 사회에서도 국민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지금 의도가 그거 같아요. 실제는 이렇게 추진하고 통과시킨 것은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하고 그냥 끝나자. 그냥 그랬을지 그런 걸 노렸을지도 모르죠. 국회의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딱 그 김영란 그 위원장님 돌아오시면 중앙에서 딱 모셔놓고 이 법을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해서 원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그 원안 정부안이죠. 국립권익위원장 시절에 내 정부안을 냈던 그 안 공직자 국민의 그러니까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만 공직자로 정해서 그분들한테 이거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사적인 여기 예를 들어서 언론인을 보호하면서 사립학교 교원, 유치원 교사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아니 KBS, EBS 뭐 이런 데가 그 공무원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거기 하다 보니까 MBC, SBS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 다른 신문은 또 안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 영역을 딱 포착을 하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거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적 그런 구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한테 쫙 깔려줘야 돼. 네. 그런데 갑자기 김영란법 하자고 하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개선하려고 한꺼번에. 그럼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었어? 나는 이걸 기자들을 한다고 하길래 나는 솔직히 KBS 기자들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이거 KBS는 하니까 뭐 SBS나 다른 신문 똑같은 기자들인데 안 할 수 없다 이거거든. 그건 차차 문제가 있으면 해나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한 주먹 눈에 보이는 것만 딱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팍.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정치인만큼이나 불신받는 직업인가 봐요. 네? 아니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자꾸 뭐 그 언론도 권력이라잖아요. 언론 권력. 아니 언론도 권력이지만 예.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가시적 권력에 대해서 예.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해나간 다음에 이렇게 넓혀 나가야 근데 되는데 이지수 기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지. 포함되죠. 당연히 포함돼요. 포함되지. 포함돼요. 이지수 기자랑 밥 먹으면 이제 응? 공무원 연금 받아 이제. 그러니까 3만 원짜리 밥 밑에는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앞으로 밥 사달라고 교훈적으로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하더라도 한꺼번에 그런 문제들 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그 정책적 플랜을 잘 세워야 돼. 이게 핵심은요. 금품이나 향을 주고받는 거라든지 대가성에 관계없이 주는 거 있어요. 대가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스폰서 검사. 대가성 없이 주는 것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 대가성 이씨 줬는데 나중에 대가성이 글쎄, 없다고 하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증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벤치 여검사나 이게 한 5천만 원 이상이 됐는데 딱 보니까 대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요새 세상에 누가 100만 원, 300만 원을 대가성 없이 주겠냐. 요새 같이 각박한 세상에. 100만 원 뭐 우리 서 의원님이 저 100만 원 줄 수. 내가 너를 100만 원, 아니 너가 아니라 김이사를 내가 100만 원을 왜 줘? 아니 뭐 미쳤어? 뭐 저 60대 돼가지고 뭐 한갑하면 뭐 돈 100만 원 줄 수 있게. 아니 그 나한테 평소에 이쁜 짓을 하거나 그러면 주지만 그냥은 안 주지.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도 못 줘. 동남아나 뭐 놀러 갔다 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5천만 원은 안 주잖아요. 벤치하면서 5천만 원이 대가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 만든다고 하니까 사회 각 영향에서 선생님한테 그 촌지 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막 와서 얘기하고 변호사가 뭐 이상한 돈 달라고 해서 안 줄 수 없었던 그 피의자도 또 변호사도 규제하고. 말 만들지 마. 말을 만들어내고 있어. 아니 그거 그런 일이 어딨어. 의사한테 가서 모든 게 합법이라니까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갑이니까 할 수 없이 뒷돈 줬던 그 환자 보호자도 그것도 넣어야 된다고 하고 본물 터진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법을 만들면 사회가 그 법에 딱 따라가서 좋은 사회 될 것 같아? 안 되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야. 의식의 문제가. 순추전국 시대에 예. 그 법가들이 진나라 이제 신하가 돼가지고서 상황 이사 이런 사람들이 강하게 만들었죠 법을. 막 법대로 다 하면은 이게 진짜 좋은 나라가 되는 거야. 법 질서 딱 잡혀가지고. 저도 그 법으로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사회 변화의 그 최소한이 돼가지고 도덕의 최소한이라 도덕의 최소한이면서 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는 없는 거야. 사회 변화의 물꼬를 다 잡아줄 수는 있어. 이렇게 잘못된 쪽으로 흐르는 것 같으면 좀 잡아주고 이런 거지. 법이 앞장서가 야 뭐 나를 따르라. 그럼 사회개혁 쉽지 뭐 법만 만들어 놓으면. 근데 그런 그 과욕을 좀 버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오버한 법이라는 얘기야. 그 법보다는 진짜로 윤리나 도덕, 모랄적으로 그런 도덕적으로 가가지고 이런 것이 돼 있으면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몇 년 시행하다 보면 그렇죠. 이 법도 잘 피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나오죠. 같아요. 아무리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독일에 가면 그 운전을 하다 보면 정지선을 지나면 내 신호등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해지면 모든 게 이렇게 사회가 변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저 인간이 바보입니까? 여기 정지선에 보고 상대편 신호 보고 옆 좌신호 우신호 딱 보면 내 신호가 뭐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식이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이쪽하고 그래 그냥 그래 차 없어 그냥 가야 되겠다. 이거 계산 나옵니다. 이게 김영란법도 좀 뭐 하면 저 부인이 받으면 안 되는데 사촌이 받으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가지고 사촌이 받아서 어떻게 또 저기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뭐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킬 의지가 있고 사회가 이런 의식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선제돼야 그 법도 효용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첨부할 것은 진짜로 이걸 얼만큼 지키느냐, 또 시행령에 이게 우리가 규칙에 나오면 그렇죠. 이제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빠져나오고 더 같이 깊이가 들어가느냐가 또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1년 6개월 남았으면 그때까지 가면서 조금씩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로 간 김영란법. 이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라든지 평등권 침해라든지 또 배우자의 신고 조항이라든지 부정청탁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한번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